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요즘 전세 난해 또 고공행진하는 집값으로 서민 주거난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얼마 전 분양한 부평 10정 2지구의 공공지원 임대 아파트는 0.63대 1로 미분양됐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가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서민 임대 아파트인 만큼 애초 주변 시세 80%로 임대하기로 했지만 실제는 주변 시세보다 더 높게 책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당연하게 미분양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겠죠. 공익 사업이라는 원래 취지가 무색해졌는데요. 오늘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노태손 인천시 의원 그리고 정지용 10정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권리자협의회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10정 2지구 공공지원 민간 임대 아파트,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에 뉴스테이 사업으로 시작됐는데 그간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공공임대 아파트가 아니라 공공지원 민간 임대 아파트입니다. 이게 어떤 성격의 아파트인 건가요? 이게 공공지원 임대 아파트라는 게 사실은 그 애매모호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공공 임대 아파트하고 민간 주택 임대 사업자의 중간 형태인데 두 가지의 장점을 주민들이 갖고 와야 되는데 지금 기업이 갖고 가는 형태가 지금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공임대 주택은 사실은 주변 시가의 80% 정도의 지가를 싸게 갖고 와가지고 사실 이제 그 임대 아파트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싸게 주기로 했던 내용인데 사실 그게 잘 이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권리자 대표님하고 이렇게 같이 오늘 얘기를 해나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좀 이야기를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게 뉴스테이로 추진될 때도 정말 어려움이 많았었잖아요. 부평 10정 2동이라고 한다면 사실 노후되거나 불량 건축물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인 건데 인천도시공사가 우여곡절 끝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주거 개선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을 때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답변 드리기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10정 2지구는 기반 시설이 매우 열악한 사업지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달동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재개발처럼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고 사업을 하는 방식이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다가 2015년 당시 한참 동안 그 사업이 정체되어 있던 시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LH에서도 그러니까 자금 관련해서도 많이 문제가 돼 있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2015년 11월 11일 날 드디어 10정 2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누스테이를 접목해서 그 사업을 하겠다는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네. 그 협약식에 인천시장님도 오시고 국토부 차관님도 오시고 해서 이제 정말로 사업을 시작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처음에는 기뻤죠. 10년 넘게 그 정체됐던 시절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사업을 하니까 그 전에는 조금이라도 고치고 싶어도 고칠 수도 없는, 왜냐하면은 사업 구역으로 정해지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선이나 그런 것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호하고 좋아했는데 문제점이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고 나니 문제점이 하나씩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임대사업 가장 중요한 게 임대사업자에게 주민보다 저렴하게 싸게 공급하게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민 재산이 절하평가,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불만 사항이 매우 컸고요. 그런데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그 사업에 누스테이를 접목했다는 것 자체는 10정 2지구 사업은 두 가지의 최초 사업이라는 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관리처분 재개발 사업과 같은 관리처분 방식을 최초로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형 임대사업자 누스테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 사업을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런 두 가지 사항이 다른 사업하고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업 형태로
이제 꾸며지게 된 거죠. 주민들은 기대감을 안고 이 사업을 지켜봤으나 문제점이 많다는 지금 지적을 해주셨어요. 5,678세대인데 이 중 3,578세대가 인천도시공사가 사서 임차인에 모집하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임대 조건도 좀 따져볼까요? 임대 조건 같은 경우는 한번 조정이 된 바 있죠. 노태선 의원님이 5번 발의를 해서 네. 조정이 됐는데 그게 조정이 됐는지는 실질적인 조정은 잘 모르겠고요. 예를 들어 일반 공급 같은 경우는 25평 기준으로 보증금이 1억 4,500에 월 임대로 39만 원 정도 되고요. 30평 기준 보증금은 1억 6,500만 원에 월 임대로 44만 원 정도, 35평 기준으로는 2억 원에 월 임대로 45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임대 조건은 무주택 세대원에 한정해서 청약을 할 수 있게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얼핏 봐도 비싸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 어때요?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어떤 수준인가요? 주변 시세는 34평 기준으로 해서 인근에 2014년 입주한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그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80만 원이 시세로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공공 지원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시세의 80% 하면 한 64만 원 정도 되거든요. 64만 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임대사업자가 공급한 34평은 보증금 아까 전에 2억에 월 45만 원이라 했거든요. 근데 보증금을 5천만 원으로 환산해 보면은 월 임대료가 9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은 주변 시세보다 비싸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월세인 것도 부담인 거고 주변 시세보다도 비싸다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미분양이 야기됐을 텐데 미분양 이유를 좀 짚어볼까요? 꼼꼼하게. 일단은 분양 전환 혜택이 없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가격이 비싸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거죠. 그 대신 지금 현재 그만큼 옮게 된 거는 동암역이라는 역세권이 있었기 때문에 좀 좋지 않을까 하고 새 아파트라는 그 메리트 기대감이 때문에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나마 그 정도만 된 것도 참 잘 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요. 이 공공지원 임대 아파트라면 원래 그 주변보다 더 싸게 임대해주는 아파트라는 생각이 있어요. 애초에는 80%로, 그러니까 주변 시세 80%로 임대하기로 했었잖아요.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의원님? 제가 볼 때는 현재 주변에 부동산이 상황에 편승해서 이제 가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지금 박근혜 정부 때 뉴스데이 하면서 이게 공공지원 민간 임대 아파트에 대한 혜택이 취득세, 법인세, 재산세까지 감면해 줬어요. 이런 각종 혜택과 주변 시세의 80% 가까이 싼 금액에 지금 집가를 이렇게 갖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높아졌다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내가 볼 때 정책적으로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로부터 20% 싸게 갔다가 거꾸로 지금 지네들이 편취하는 거거든요, 이익을. 그래서 지금 높아진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주변에 있는 아파트 시세에 편승했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원래 취지대로 임대 아파트의 취지대로 원래 목적대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예. 매번 이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부동산 투기가 전국적인 사회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아주 큰 문제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천도시공사가 610억 원을 출자한 이 공익 사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임대료 책정 기준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인천시나 부평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업형 임대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부평구에서 이게 임대 조건 신고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임대 조건 신고를 하고 그리고 도시공사로부터 이게 승인받는 거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하고 어제 좀 협의를 해봤는데 시에서 승인 조건은 아니고
아마 도시공사인데 지금 도시공사하고 지금 유지스라는 회사하고 같이 지금 사실상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시민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시에서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한번 따져보려고 그래요. 그 일반 아파트의 경우는 미분양이 되면 건설사가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임대 아파트도 미분양 나면 인천도시공사가 뭐 영향을 받게 되나요? 어떻습니까? 이게 미분양이 근본적으로 이제 미분양이 날 수 없는 게 지금 미분양이 난 건데요. 이게 조건이 맞지 않는 금액에 지금 책정된 거거든요. 아까 우리 그 지금 정주영 관리자 대표님께서 얘기했듯이 지금 주변 시세에 비해서 오히려 지금 높게 임대 분양이 지금 됐어요. 네. 그 조건에 맞춰서 들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못 들어온다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결과적으로는 개인 분양, 그러니까 그 일반 분양으로 일반 갈 분양으로. 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죠. 이 언론에서도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공공 임대주택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본래 취지대로 정말 그 취약계층을 위하고 노인 또 이 청년들 또 신혼부부를 위한 보금자리가 돼야 된다. 본래 취지가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적으로 꼼꼼히 계속 시에서 문제를 다뤄보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임대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이지스라는 이 회사는 오히려 미분양이 나는 게 그 회사로서는 더 이익이라고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민간임대주택 관한 특별법 시행령 34조 3항 내용을 살펴보면은 30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가진 자는 전체 물량 중 20% 이상이 1년 이상 임대되지 않았을 경우 8년을 기다리지 않고 매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유권 해석도 나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8년을 기다리지 않고 매각을 한다면 평당 830만 원에 매입한 현재 830만 원 매입한 임대 사업자가 현재 아파트 시세인 평당 1,600에서 1,700에 매각할 수 있다는데 그렇게 되면 엄청난 단기 차익이 예상되지 않을까 하는 그것 때문에 아마 그 나온 소문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근데 이지스의 경우는 처음에 이 사업에 참여할 때도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은 부분이 있잖아요. 예. 좀 짚어볼까요? 사실 이지스가 2017년도 이전에 이거 할 때 저는 이 회사가 어떤 형식으로 이게 참여하게 됐는지 네. 사실 그거는 도시공사 측하고 협의했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 알리마이라는 회사가 들어왔다가 결국은 안 된 거거든요. 그 당시에 그 회사는 출자금이 1억인가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이지스 회사라는 회사도 그렇게 국내에서 이렇게 뭐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거나 그러지 않은데 5,768세대라는 이 거대 단지를 할 정도의 그런 큰 회사냐, 뭐 그 부분에서는 사실 저도 의문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현재 제도가 법 테두리에서 했기 때문에 뭐 여기다가 뭐 투기했다고 제가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그렇죠? 투자지만 지금 과도한 이익을 발생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 과도한 이익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좀 낮춰서 입주자들한테 좀 편의를 제공해주고 네. 그리고 그 과도한 이익에 대한 이익금에 대해서는 환원을 주민들에서 한다 환원을 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이지스에 대해서 뭐 비난하거나 뭐 그럴 생각은 없어요. 어차피 기업은 이익을 발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과도한 이익은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이게 법적으로도 이 과도한 이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이렇게 법적으로 좀 이렇게 제한해야 되지 않냐. 이게 결국은 주민들의 그 이익을 뺏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이지스 개인 회사에 대해서 뭐 공격하거나 뭐 그럴 생각은 없고요. 이게 제도적인 부분을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정 2지구 임대 아파트는 공익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서민을 위한 임대 아파트라는 그 원래 취지를 살리려면 이게 어떻게 조정이 돼야 한다고 보세요, 대표님? 예. 그 10정 2지구 부평도시락 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중산층을 위한 질 높은 주거 복지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는 현재 남아 있는 미임대 물량에 대해서 인천시와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협의하여 현재 미분양된 물량을 매입한 후 공공 분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십정이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공익성을 중요시 여겨 주민들이 많은 희생을 감수한 곳입니다. 하지만 기업 임대 기업형 임대주택은 공익성보다는 개인 사적 이익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제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희생하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부는 분양 가능한 공공 임대 아파트로 돌려 십정이지구 주민으로서 부득이 종전 자산이 적어서 못 들어오신 분이나 3인 이상의 세입자 중 조건이 되나 공공 임대가 들어오지 못하신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공공성이 훼손되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잡아주시면 많은 입주 예정자들이 환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임대 아파트의 이익을 임대 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여 8년 후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임대사업자, 아까 전에 노태성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사업자에게 너무 많은 사적 이익을 주는 거는 제한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신축 아파트는 하자 건수가 발생합니다. 총 세대가 5,678세대나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 1년 전에 품질 검수단을 구성하여 하자를 미리 점검하면 시공사하고 입주자 간의 하자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공으로 돌려서 분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0.63대 1입니다. 이렇게 미분양이 난 상황인데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임차인 모집에 나서게 되나요? 나설 수밖에 없죠. 이게 만약에 안 나선다면 결과적으로는 이지스 위원회사하고 토지공사하고 또 다른 이익이 발생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거 뭐냐면 일부 언론에서 나왔듯이 1년 동안 미분양이 나오면 일반 분양으로 간다라는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런 의구심을 없애기 위해서는 뭐 당연히 재분양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현시가에 맞게 이렇게 분양에 맞게 여기 이 시세에 맞게 해야 미분양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지스 위원회사가 좀 더 이렇게 주변 시가에 맞게 좀 책정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게 의원님이 지금 임대 가격을 당초 수준으로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적정 수익 이상 발생하는 그런 수익에 대해서는 지역에 환원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작년 초에 입주한 모 아파트의 경우는 74제곱미터 기준으로 보증금 5천에 월 55만 3천 원 임대료 수준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지금 십정 이주구의 경우 비싸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월 보증금과 임대료가 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맞춰져야지 이게 적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지금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그 기준이 맞다고 봐요. 5천에 한 50 내외라면 이제 어느 정도는 그 수긍이 가지만 지금 최저 생계 비용에 나오시는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이 수익도 없는데 어떻게 그 금액에 이게 취약계층 노인들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청년 이렇게 해놓고 그 금액을 벌 수 없는 계층한데 그 금액을 책정하면 과연 그분들을 위해서 이게 만든 아파트냐? 이분들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월세를 어디서 만들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취약계층에 맞는 최저생계부에 맞는 그 범위에서 이게 지금 월세가 책정돼야 되는 게 현실적으로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대료 재조정이 필수적이다라는 말씀이세요. 이 서민임대 맞나 자꾸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 권리자 협의회 대표로서 좀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남겨주시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민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네. 생각을 가지고 네. 좀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사업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자, 헬로 이슈토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